예, 4월 10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휴장이라서 이제 대외적인 어떤 뉴스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국과 일본 증시는 하락했고요. 그 외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올랐고 항생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 CPI 전망치가 전년 대비 3.4, 전월 대비 0.3인데 0.3이라는 수치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거 잠시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면 지금은 부담스러운 지표들 달러, 금리, 국제유가 이런 것들 상승세가 일단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CPI 이후에 이 세 지표가 이제 동시에 떨어지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거든요. 1350원, 1360원 이 근처에서 오래 머물면 좀 시장에서 1400원이라는 레벨은 굉장히 경계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과 중국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피치에서 신용등급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하락했고, 반면에 이제 항생은 많이 올랐습니다. 항생 지수가 올라갔던 거는 그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게임 업체들 관련해서 규제가 일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된 게 있었고,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좀 성과를 낼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올라갔고요. 그 외 국가들은 미국 국채 금리가 좀 내려가고 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보시다시피 뭐 중국 말고는 이제 크게 올랐다 크게 내렸다 이 정도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CPI 앞두고 그냥 조심스러워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생 지수가 좀 특이하게 올라간 건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3월 중순까지는 항생 지수하고 코스피하고 방향이 뭐 올라가는 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향 자체는 대체로 좀 비슷하게 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3월 말 이후부터 보면 항생은 저점 대비 제법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항생 지수하고 우리 증시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이 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면 우리 증시에도 조금 심리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흐름, 특히 이제 항생 지수, 홍콩 증시의 흐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뭐 ELF 뭐 이런 것들, 이런저런 상품들 연결돼서 뭐 녹인이 되네 마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연결지어서 좀 중요한, 이제 한때 되게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항생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뭐 주목해 볼 만한 변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TSMC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한 달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7.5%, 전년 대비는 34.3%, 그리고 누적으로 보면은 16.5%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실적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AI 관련된 어떤 칩 이 부분의 매출이 크게 기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오늘 뭐 엔비디아가 빠지긴 했지만 뭐 인텔에서 경쟁 제품 출시한다 뭐 하여튼 등등의 그 반도체 관련된 뉴스 량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반응은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뉴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쨌든 뭐 TSMC도 그렇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쪽에 뉴스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계속해서 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TSMC 뉴스가 나와서 또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가 나올 텐데, CPI를 전망을 잘 보면 전월 대비는 0.3%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 0.3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반올림에서 0.3이에요. 0.29, 0.27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숫자가 0.3 밑으로 나오면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최근 들어서 우선 이제 유가부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제유가가 여기 CPI에 좀 부담되는 항목으로 이제 영향을 준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반면에 뭐 중고차 가격, 뭐 임대비용, 뭐 임대비용은 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상승폭을 이전만 못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유가는 뭐 미국의 그 비축유가 증가했다, 중동 리스크가 좀 주춤했다는 점에서 더 올라가지 않고 일단 85달러 정도에서 좀 멈칫하고, 일부 증권사에서 국제유가 100달러는 못 넘어가, 이런 분석들이 나온 것도 영향을 좀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국제유가하고 이제 최근에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뭐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주요 원자재 가격이 또 다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여차하면 물가 악재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만약에 0.3이 나오고 예상치대로 나오고 0.3이라고 표기하는 게 0.34가 반올림에서 0.3이 아니라 0.2대가 나와서 0.3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좀 안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수치 반올림 기준으로 0.2자로 나오게 될지 0.3 초반으로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하나의 좀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선거 앞두고 그 대선 결과에 대한 주목도도 슬슬 이제 고조되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총선도 오늘 외신에서 보도가 되게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약이 굉장히 좀 또 뭐 이 사람 다운 공약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책이 확 뒤집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뭐 누가 돼야 증시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정책적인 어떤 변수가 되게 커질 수 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론조사 평균치가 트럼프가 0.6%포인트 정도 앞선 걸로 나오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론조사고,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배팅.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 내기 하는 배팅 쪽으로 보면 트럼프는 정체고 바이든 쪽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 따로, 이제 배팅 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 어떤 지나서 하반기 쪽으로 다가갈수록 이제 선거 관련된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산업의 변수, 뭐 전기차 산업이 어떻게 되냐 이런 변수 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에도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이 뉴스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배팅 따로 여론조사 따로 이제 되고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지지율은 거의 붙어가고 있다. 이게 붙으면 붙을수록 이제 관련된 뉴스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정책 관련된 것도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좀 요약을 해보면 3월 CPI 이제 3.4, 0.3, 근원은 3.7, 0.3인데 전월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0.3 아래로 나와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 될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CPI가 3.6이 나오고 근원이 3.9 나오면 낭패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면 나쁜 거, 예, 국채금리, 원자재, 여기 플러스 달러, 예,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떨어지느냐, 동반 올라가느냐, 지수 한 5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그런 재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피크 대비 10% 넘게 빠졌잖아요. 뭐 10% 이상 더 빠졌죠. 뭐 엄밀하게 보면. 근데 어쨌든 뭐 자칫하면 이제 약세장으로 간다. 이제 이런 어떤 보통 그런 구간으로 기술적인 약세장 이런 이야기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810달러 살짝 아래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위치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350원은 뭐 물론 뭐 일부 수출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또 달러 강세니까 뭐 원화만 약세 보이는 건 아니니까 이전보다 영향이 덜 하긴 하지만 환율의 높은 거는 뭐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면 수급이 확 좋아질 수는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는 또 1,400원 이렇게 되면 새로운 어떤 고점에 대한 공포감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CPI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전월 대비를 한번 놓고 보시면 이 전월 대비가 보면 이게 좀 올라가는, 예, 이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추세였잖아요. 뭐 0에서 뭐 하여튼 0.1, 0.2, 0.3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0.3 밑으로 나오게 되면 올라가던 추세가 꺾이고 내려가는 쪽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0.4 이상 나오면 이거 전월비 올라가는 추세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전년 대비도 위험하다. 2%대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월은 계절적 특수성이라고 보는데 3월 이후는 계절적 특수성이 정리가 된다라고 투자들이 보기 때문에 요 올라가던 각도가 내려가는 거라서 전 연비도 중요하지만 이번 달에는 특별히 전월비가 어떻게 되는지도 중점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아시아 증시 또 마감하고 나서 나왔던 주요 뉴스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